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여지도 있고, 파주, 천안, 울산, 부산 정도에 놀라지 마세요. 예전에 5억짜리가 지금 거래된 게 12억이에요. 이번 주에 규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정될 만한 곳은 파주, 그리고 천안, 울산, 부산 일부 지역에 추가로 지정될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파주 같은 경우는 그 운정의 목동동이 제일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대장인 센트럴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이제는 30평 기준으로 10억에 거의 도달을 했어요.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는 성성동이 가격들이 좀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대장 아파트 중에서 레이크 타운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걔도 3억에서 6억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울산 남구도 북구도 오르고 남구도 오르는데 남구가 가격 상승 여력이 지금은 더 커요. 거기 같은 경우도 신정동의 아이파크 1단지 같은 경우는요, 놀라지 마세요. 예전에 5억짜리가 지금 거래된 게 12억이에요. 울산이에요, 울산. 지금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가격이 폭발하고 있어요.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해수동, 연남 이렇게 해서 지금 5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데가 강서구는 명지 국제도시가 있잖아요. 이 명지 국제도시는 지금 1단계는 완성이 되었고 2단계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잠시 중단되고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비즈니스 산업 센터들이 이제 밀집할 지역이고 도시 계획적으로 체계화된 도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가 들어가는 잘 가꾸어진, 그리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주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들이 상대적으로 쌌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급등하는 양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강서구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들이 올라가서 잘 하면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여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산 진구도 바로 이제 규제 지역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죠. 왜냐하면 부산 진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하고 재건축 지역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부산 진구에 보면은 이제 양정에서 좀 내려도 보면은 시민공원이 있어요. 부산 시민공원. 거기에 이제 재개발 촉진지구로 다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쪽도 나중에 가격 약진들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 주변들이.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 주변에서 첫 번째로 기존 아파트로 된 아파트가 만들어진 게 있는데, 입지가 조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가격이 이제 9억 넘어가는 30평대가 되게 크게 이제 비싸진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변이 이제 가격들이 또 많이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까 조금 묶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부산은 되게 재밌는 게 산이 많아요. 왜 부산일까요? 산이 많기 때문에 부산이에요. 왜 대전일까요? 대전은 밭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 게 평지예요. 그리고 그 브랜드도 롯데를 좋아하겠죠. 롯데 아주라 부대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이런 평지에 공원을 끼고 있는 입지 좋은 곳에 있는 그 부산 진구 쪽에 그 지역뿐만 아니라 거기서 조금만 내려오면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범천동에 이제 차량기지 이전이 있잖아요. 거기를 따라서 또 철도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그 철도 쪽도 개발 호재들이 있고, 부산 진구 넘어서 부산역까지 연결되는 호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산역 바로 아래쪽에 이제 북항 재개발이 있잖아요. 거기도 되게 좋은 마린시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쪽까지 해서 가격들의 상승들이 약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북항은 이제 행정구역이 좀 다르지만은 부산 진구와 그 이제 북항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명지 국제 도시까지 나중에는 가격들의 상승 여력에 큰 라인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규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될 수 있는 여지들이 저는 좀 있다고 하고, 명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국제 도시예요. 그 수도권으로 따지면 송도랑 청라 같은 도시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가격이 지금도 많이 오르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이제 도시가 점점 안정화될수록 가격의 상승은 조금 더 클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뭐 파주, 천안, 울산, 부산 정도의
뭐 추가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될 여지는 충분히 있고 정부에서는 핀셋 규제를 하겠다 해서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을 넓게 잡았는데 그 넓게 잡은 것 자체를 이제는 뭐 면, 동 이 단위로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핀셋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는 곳은 조금은 배려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또 풍선 효과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뭐 솔직히 딱 깨놓고 말해서 과연 이런 규제 지역이 집값을 잡는데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품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이 작년에 11월 달에 해제되기 전까지는 조정장이 좀 형성이 되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워낙 종합적으로 이 규제가 막 이렇게 촘촘하게 박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거를 집값을 잡는 데 전혀 반응하지 못했잖아요. 뭐 일시적으로는 반응을 했죠. 근데 부산도 마찬가지로 작년까지 해제되기 전까지는 그 심리들이 많이 위축이 되었었는데 부산 같은 경우도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더라도 한 2, 3개월이 지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의 경험이 있으니까 내성이 생겨서 가격을 잡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 정부의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을 하고 규제로 지역을 면으로 그리고 점으로 잡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정책을 좀 펼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또 험난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은 저는 이제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요. 어떤 시장이 형성되고 그 시장 속에서 어떤 포인트로 부동산에 접근해야 되는지 틈새가 뭔지 그 포인트를 좀 잡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전제는 이거예요. 집값은 올라가지만 화폐 가치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그 떨어지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요. 우선 제가 자주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심리가 위축됐고 신뢰를 잃은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공급이 부족하고 전셋값이 오르고 그다음에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집값을 잡는다라는 확신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통화량 중에서 M1이라는 그 협의 통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돈을 뺄 수 있는 예금이고 M2라는 이제 2년 이상의 예금으로 묵혀둔 M2의 광의 통화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연계를 해보면은 내년에 가격들을 조금 유출을 할 수 있는 게요. 일단은 M1은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돈은 조금은 예적금으로 2년 동안 묶어놓은 거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M1의 속도, 그러니까는 협의 통화의 속도가 바로 뺐을 수 있는 돈의 그 증가폭이 2년 이상 묶어놓은 예금이 이렇게 축적되는 통화량의 속도보다 훨씬 더 커요. 그 말은 단기적으로 내가 지금 돈을 쓸 수 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곳에 돈을 풀 수 있다. 내가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은 거기 들어가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M2보다 M1이 훨씬 더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가격의 어떤 오름세는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M2는 그 주택 가격 지수라는 걸 함께 봐야 돼요. 근데 이게 그거예요. 경제 논리상, 경제 이론상 M2라는 게 주택 가격 지수보다 조금 높게 측정이 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주택의 가격이 숫자가 높다고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저평가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요. M2가 훨씬 높은 시장이에요.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도 아직까지는 부동산이 숫자는 올라갔고 화폐 가치가 떨어졌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은 아직 부동산은 저평가되었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숫자로만 보면 안 돼요. 숫자로만.
그냥 20억 됐네, 30억 됐네 이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와 그 부동산이나 주택의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의 속도 차이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지만요. 아직까지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보면은 가격들이 불가피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의 시장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장 속에서 무주택에 대한 큰 피해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